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있는 계양지구의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양지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인천 계양 사전청약 당첨 가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사전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 공고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미 올려두었고 그에 따른 영상을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인천 계양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인천 계양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에서 분양을 하는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계양구에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총 747세대 중에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709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공분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물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분양 물량이 사전청약에 있다. 이 공공분양의 물량이라고 함은 이제 납입 금액 여기 있죠.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평면도도 한번 모두 다 살펴볼 겁니다. 가격이랑 저축 총액이 많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 추첨제가 아닌 공공 분양의 저축 총액이 많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 청약 통장에 청약 그 종합 통장이나 아니면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약의 예정 시기는 2023년 10월 15일 경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3기 신도시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청약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제가 본 청약 시기까지 기다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본 청약 시기까지 만약에 2023년까지 진행이 돼서 본 청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입주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이 핵심적인 물량의 입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을 내가 본 청약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유권을 이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만약에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서서 했던 그런 사전청약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까지도 미루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전청약의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지만 이 사전청약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분양 물량들 중에 핵심적인 입지 금액이 낮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절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2월인데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사전청약의 매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청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청약의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양역이 있습니다. 계양역이 있고 규련역 그리고 박촌역 일대에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사전청약인 계양지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천의 대장지구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모이는 곳에 인프라 시설들이 이제 확충된다, 개발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가 보입니다. 인천 검단지구가 처음 분양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단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성된 이런 신도시, 그리고 초기에 진입하는 것은 매력이 있고 가격적인 매력과 그리고 지금 다소 불안감이 있지만은 추후에 인프라가 개발되고 인구가 모이게 되면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억에서 4억 정도의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과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확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은 신도시의 3억대 4억대 아파트 지금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 검단 신도시의 초창기 때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인구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 계양지구의 사전 청약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전 청약의 고향 창릉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분양인 이 계양지구에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계양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천 대장지구와 김포공항,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천이죠. 부천하고 위쪽으로는 이제 김포, 그리고 좌측으로는 검단, 그리고 강서구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BRT라든가 교통망에 대한 수단들이 확충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일일이 다 다루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을 갖는, 그러니까 일자리와 교통망과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그 인프라 시설 들과 어울려지는 그런 하나의 체계적인 서울과 인접한 그런 신도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입지가 아주 최상의 입지라고 보여지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가격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개연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프라들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이제 금액 사전 청약 단지는 A2 블록과 A3 블록이라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하고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곳, 이 택지개발 지구에 처음 분양하는 물량들은 가장 좋은 곳의 입지의 물량들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분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 택지개발 지구, 이렇게 큰 택지개발 지구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첫 번째 분양에서 실패를 하게, 만약에 외곽 지역에 분양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청약 일정, 분양 일정, 택지개발 지구에서 처음 분양하는 물량들은 대부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이제 끼고 있는 이런 A2 블록, A3 블록이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지공간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는 곳들, 그리고 역하고 가까운 곳, 이 곳들이 사전청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분양하는 이 사전청약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하죠. 주택의 가격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직주 근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이라든가 이렇게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해에 처음 분양하는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단지 배치도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핵심적인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그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은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형 같은 경우에 이제 59 타입, 74 타입, 그리고 84 타입으로 구성이 됐는데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주방의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이고 발코니도 그렇게 좁지 않는 공간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실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고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공공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3기 신도시 계양지구의 이 A 타입은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이 있는데 A타입보다는 다소 평면도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강점이 거실 창이 전면과 측면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개방감이나 채광이 통풍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주방하고 이 침실 1에 이 마통풍이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져도 그래도 굉장히 이 양면 창에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이제 디귿자로 있기 때문에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점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없는데 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59 C타입의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창이 있는데 측면창은 없는 모습이죠. B타입하고 봤을 때 이 구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침실 2에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네요. 양문에 이제 창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 이 침실 1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작은 모습이고요.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구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A타입과 B타입으로 봤을 때 C타입 구조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타입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9 D타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 같은 것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구조도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59 E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E타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구조 평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9 타입을 이렇게 못 뽑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3베이로 굉장히 그 드레스룸도 없이 뽑는 구조들도 많거든요.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 중에. 근데 59 E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의 이제 알파룸 같은 공간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팬트리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장점적인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74A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 공간, 뭐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고 또 별도의 알파룸 2가 있네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4 타입 치고는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깎여 있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여져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 구조가 상당히 우수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도 평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침실 1, 2, 3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알파룸이 좀 길지만 굉장히 크게 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넓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에도 작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양쪽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잘 나 있고 파우더룸까지도 구성이 잘 된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한 요새 혁신적인 그런 평면 구성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84A 타입의 평면을 굉장히 좋게 볼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기 전에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021년 7월 16일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무효가 되고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중복 청약 및 교차 청약을 하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한 개의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고 본 청약보다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청약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전 청약 안 하고 지금 아파트 청약 신청해서 당첨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안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청약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단지에 여러분들이 잘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금부터 신청 자격을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영상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모집 공고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보지는 않는데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청약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순위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세대주 일건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5년 이내 이러한 부분들 주택에 당첨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월 납입금액 24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1순위의 동일 지역의 경쟁 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구성 원으로서 이제 저축 총액이 10만 원씩 인정되는 금액,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초과 물량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내가 10만 원씩 납입을 해가지고 청약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납입 금액이 얼마가 그러면 돼야 되느냐?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낮지 않은 금액, 뭐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1000만 원 이상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운이 좋다면 1000만 원을 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납입 금액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청약 통장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인천 계양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보면은 일단은 인천 계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50% 그리고 기타 50%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50%의 할당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소득 기준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산이 만약에 많다, 적다 하시면 청약 전략이 다르게 구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추후에 또다시 별도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략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넣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중복 청약, 교차 청약은 못 넣는다고 했는데 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자산 요건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기간 추천 다자녀 뭐 이렇게 있는데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여건, 소득 요건을 모두 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를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그 자산의 요건, 소득의 요건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3인 가구일 때, 4인 가구일 때 얼마까지가 제한되어 있는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출력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를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제곱미터를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자산이나 소득 요건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4제곱미터를 넣겠다, 84제곱미터를 넣겠다, 그러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미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 기준이나 이 자산 기준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좀 있고 또는 내가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59제곱미터의 물량을 청약 신청하면 안 되겠죠. 74나 84로 우회하는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자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세대주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세대주의 요건 같은 경우를 보면 세대주의 요건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적용되는 부분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분들 적용되고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고 1순위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혼부부나 다자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영상을 제작하면은 수백 개, 수천 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산이나 소득 그 요건을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청약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집 공고에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제작진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 체크 안 해 가지고 부적격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지 않게끔 이 적용이 되고 미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특별공급의 조건에 부합을 하고, 그리고 이 특별공급에 적용이 됐을 때 적용되는 부분들, 미적용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특별공급은 전체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정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1순위 전체는 8월 5일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가지고 8월 11일 날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9월 1일에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사전 청약 홈페이지 그리고 LH 청약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장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인터넷 사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이제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많이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전 청약을 신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그냥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전
사전 청약의 시간이 10년 늘어난다. 이거를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약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돈이 있고 본 청약 외에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쓰려고 했던 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앞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전 청약의 예약권을 가져가면은 좋겠다는 거죠.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512세대입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은 추정 분양 가격이에요. 3억 5,600만 원. 그리고 74 같은 경우에는 169세대이고 4억 3,600만 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28세대이고 4억 9,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작죠. 이런 물량들은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신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분양가가 높다, 나쁘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추정 분양가이고 추후에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현 상황을 대응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다, 나쁘다, 추후에 지금 현재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이 짜장면 가격이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또는 내 집이 정말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왜? 너무나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주면서 내가 인천에, 그것도 계양에 과연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사전청약을 넣는 게 좋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점이 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면 돼요. 다만 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당첨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본 청약까지 미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예약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청약 전략들을 구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을 산다는 관념에서 봤을 때 이 사전 청약을 일단은 당첨이 될 수 있다면 가지고 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10년이 지나서 내가 사전 청약에 입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10년이 더 지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관념에서 굉장히 좋은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구축의 아파트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청약 가점이 높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깝죠. 구축의 아파트 사기 아깝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사기 아깝다는 거예요. 신축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초이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믿고 봐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 청약에 대한 물량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사전 청약 일정, 분양 물량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영상들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